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남자아이들 사이에 네. 서열을 매기는 하나의 수단이 됐죠. 게임이라고 네. 하는 것이. 일주일에 20시간씩 게임에 노출된 아동들의 뇌를 계속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약 중독자인 성인의 뇌와 비슷한 형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네.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아들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네. 아들의 뇌. 네, 곽윤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1부에서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요. 네. 2부에서 게임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 동생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남자애들은 게임도 좀 해야 한다. 그걸로 뭔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운동 잘하는 애가 인기 있는 것처럼 게임 잘하는 애가 인기가 있다. 그럼 아들 사회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걸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남자아이들 사이에 네. 서열을 매기는 하나의 수단이 됐죠. 게임이라고 네. 하는 것이. 예전에는 공부 잘하거나 운동 잘하는 거였는데 그 다른 방법이 바로 게임을 해서 잘하는 애들, 네. 많이 아는 아이들이 훨씬 더 아이들 사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우월해 보이고 이런. 근데 남자애들 특성 자체가 항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해요. 그런구나. 그게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 예.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네.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늦게 노출을 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게임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부모님들께서는 단호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선 아이한테 노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이유는 일단은 우리한테 집중력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한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초점성 집중력하고 반응성 집중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초점성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지루한 자극, 말이나 글이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초점성 집중력이 있고 반응성 집중력은 뭐냐면 빠른 속도, 빛, 소리, 뭐 색깔, 강렬한 색깔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반응성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점점 강도가 세져야 돼요. 집중을 더 잘하려면. 네. 예전에 작은 소리에서 이제 점점 큰 소리를 들어야 더 잘 들리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반응성 집중력에 노출이 되고 여기에 익숙해진 애들은 초점성 집중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초점성 집중력은 결국은 아이들의 학습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주로 학습하고 관련된 것이 말이나 글이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응성 집중력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반응성 집중력에 오래 길들여진 아이는 글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긴탄식이나. 네네네. 실제로 로체스터 대학교가 굉장히 의대 쪽이 유명한데 여기 라이언 교수 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20시간씩 게임에 노출된 아동들의 뇌를 계속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약 중독자인 성인의 뇌와 비슷한 형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중독에 이르게 쉽게도 만드는 게 반응성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반응성 집중력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자극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이들이 보통 게임에 노출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아동기예요. 아동기는 근데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어디냐면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측두엽이라든지 말이나 글을 이해하는 측두엽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지 능력하고 관련이 있는 전두엽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결정적 발달의 시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뭐든지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시기예요. 네. 창문으로 비유하자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기라는 거죠.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때요? 아주 공기순환도 잘 되고 금방금방 좋아지잖아요. 미세먼지도 금방 들어오고.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민감함의 시기라는 거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네. 결정적 발달의 시기의 뒷면은 민감함의 시기예요. 네. 뭐든지 잘 발달할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결정적 발달의 시기에 잘못된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도 또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그러한 자극들, 게임, 폭력적인 게임 특히, 그다음에 그러한 소리들, 동영상 중에 또 야한 동영상 있잖아요. 아이들이 시청하면 안 되는, 네. 혹은 폭력, 네. 욕, 뭐 이런 아이들을 해를 주는 자극들에 아이들이 노출되면 그 자극이 각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뇌에. 그게 그 몇 살 정도까지가 그 연령대라고 볼 수 있어요? 초등 시기가 거의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초등 시기 전반에 걸쳐서요. 네. 지금 걱정이 엄청 많이 됩니다. 게임 많이 해요? 네, 저는 그 어떤 걸 최근에 시작했냐면 한 2주 됐는데요. 로블록스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플레이를 시키는 건 아니고, 플레이도 하죠. 물론 하지만 그 시중에 누가 만들어 놓은 게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만들기를 해봐. 그래서 맵도 네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고 이런저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네가 놀아. 라고 해서 그런 관점으로 좀 시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이게 코딩 교육이 그런 방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 네. 뭔가 기계 작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람 얼굴보다 더 좋아해요. 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생아 같은 아이들이라도 신생아라고 하더라도 여자아이들은 사람 얼굴을 훨씬 더 오래 쳐다보고 모빌 같은 거는 여자애들이 잘 안 쳐다보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은 모빌을 더 오래 쳐다보고 사람 얼굴은 잘 안 쳐다봐요. 그런 것처럼 사물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게임에 노출되는 것보다 자기가 그 게임을 작동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연습을 해보면 게임으로부터도 자기가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율감을 갖게 돼요. 근데 공부할 때는 딱 5분 앉아 있으면 막 이러거든요. 자세가 막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 로블록스는 시켰더니 3시간이 지나도 거기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예,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집중해서 몇 시간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그런 걱정은 좀 있거든요. 시키면서도. 근데 초등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 한참 뇌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뇌가 발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감각 자극이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뇌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임만 계속해서 만드는 연습만 한다면 사실 아이가 다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네. 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네. 혹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다른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놓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하기는 하되 몇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아이하고 먼저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가이드라인은 아빠가 혹은 엄마가 정해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조정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타협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 가이드라인은 같이 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상태라서 네. 지금까지는 그냥 네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봐 했더니 막 3시간을 넘어가길래 이제 좀 규제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가이드를 주려고 하는데 얘가 이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주말에만 잠깐 하거든요. 평일에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에 네가 숙제를 잘하고 막 이런 조건을 두고 가이드를 좀 주려고 해요. 뭐 네가 할 거를 다 하고 정리를 다 했다면 10분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좀 해볼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게 아이들하고의 계약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건데요. 네. 근데 행동주의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목표를 정해서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건가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서 강화를 주고 강화물을 통해서 강화가 되고 더 좋아지고 향상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중독에 빠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특히나 게임에 대해서 건드리면 애가 이렇게 약간 이성을 잃은 것처럼 난폭해지면서 엄마를 막 때리기까지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뉴스로도 책에도 뭐 게임 못하게 하면 갑자기 막 뭐 아파트 아래서 떨어진 아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격하게 싫어하니까 이걸 말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정도의 중독이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다. 게임을 좋아하는데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먼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올 때도 어떤 내담자들이 훨씬 더 효과가 크냐면 내가 상담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좋아지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도 내가 단호하게 이 아이를 좋아지도록 하고 게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결심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만 돼도 네. 덩치가 커서 엄마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 막 눈빛이 사나워지고 이러면 겁을 먹고 뭐라고 못할 정도로 자꾸 네. 물러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이게 더 선을 넘으면은 이제 더 이상 너는 게임을 할 수 없다. 특히 집에서는 할 수 없다. 나가서 하는 거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거기서 딱 통보를 하고 멈춰야 돼요. 아이가 집을 나갈 것 같은데. 그 정도 중독돼 있으면 집에를 안 들어오고 게임방을 가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사실 이렇게 게임이 논쟁이 됐을 때 좀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물론 이렇게 시키고 싶지 않죠. 네. 다른 책을 보거나 좀 뭔가 영양가 있는 활동들을 했으면 더 좋겠는데 학교 친구들 다 하는데 나 그거 안 하면 애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데 이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아이들 사이에선 왕따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예요. 네.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떨궈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아이 뇌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으로 인해서 아이의 뇌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 아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가 자기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전두엽을 사용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는 사실 20대 후반 정도 되어야지 성숙한 어른으로 네. 뇌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른의 입장에서 성숙한 어른이 그것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뇌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뇌는 발달도 잘 되지만 손상도 잘 되고 금방 나쁜 것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양육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이에게 나쁜 자극이라고 한다면 좀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뭔가 하루에 30분 정도 혹은 뭐 일주일에 뭐 시험이 끝났을 때 하루 종일 한번 해보게 해준다거나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절대 안 돼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너무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들과. 그런 그래서 뭔가 이런 예.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같이 얘기하면서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게 없이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길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집 들거든요. 나가.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아이하고 대신에 그 가이드라인은 미리 정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주일에 20시간
이 정도 되면은 뇌가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2시간 네. 이렇게 정해놓고 일주일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이제 최소화하고 대신에 그걸 결정하는 거는 부모님이 결정해서 통보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엄마가 정한 규칙이지 왜 내가 그걸 지켜야 해?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는 아이가 동의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일은 안 되고 주말에 혹은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라고 하는 단서를 꼭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딸들이 어릴 때 엄마는 왜 게임을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몇 개 영상을 보여줬더니 약간 그럼 안 해야겠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그런 이슈 없이 지내고 있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아들은 네. 왜 아들은 이렇게 게임에 빠질까요? 특히 아들은? 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 피질에 약하니까 그렇죠. 시각 피질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들에 굉장히 몰입을 빨리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극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해서 집중하고 다른 청각 피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각 피질을 훨씬 더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게임이 어때요? 대부분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죠. 색깔도.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중하게 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가상세계의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럴 때 아이들을 또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지금 그 드리머가 로블록스를 이제 아들에게 해봤다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시대에 맞춰서 아들을 좀 키워보려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페토에 들어가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린이들이 그런 걸 조금 더 빨리 경험하면 그 세계에서 좀 더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부모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메타버스를 하거든요. 네. 저희도 뭐 여러 가지 게더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갖고 이 프렌드 사용해서 학생들을 들어오게 하는데 저희는 학생들 연령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네. 재밌어 하시고 굉장히 흥미진진해 하시고 네. 다른 때는 안 들어오시면서 그 메타버스 하실 때는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물며 아이들은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 재미있게 하는 것에 계속 빠지면 지금 현재 아이들은 전두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어른들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재밌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재미로 생각하지 이걸 현실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비현실을 지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안화 전두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안화 전두엽을 계속해서 자극해주지 않으면 망가뜨리면은 아이는 메타버스 상황을 현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미로 하게 하고 모르면 또 안 되죠. 아이들이 살아가는 직업 생활이나 나중에 진로에서는 굉장히 다른 세상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모르면은 안 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도 해보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다르다라는 거를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염려되지 않으세요? 앞으로의 세상과 어린이들의 뇌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라스틱이 열을 가해지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뇌는 어떤 자극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뇌의 모양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직접 해보고 내가 가서 경험을 체험을 해보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들은 간접 경험 혹은 어떤 가상세계 혹은 AI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또 맞춰서 뇌가 또 뇌의 영역이 발달할 거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데 더 잘 사용하려면 뭐냐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잘해야 돼요. 가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연습도 같이 해야 그러한 것을 좀 구분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게임도 게임인데 사실 또 중요한 중독에 빠져 있는 기기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 스마트폰. 스마트폰.